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JJC 뉴스온 시작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정의당과 시민선거인단 참여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에서 한국학생 바이애슬론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양산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콜버스를 운행합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를 긴급 설치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4.15 총선 준비와 관련해 각 당 지도부들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당은 정치하는 엄마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엄마로서 겪는 사회적인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창립된 비영리 단체인데 이들이 정의당의 개방형 비례대표 선거인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국회 정의당 당대표실에서 비영리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의 시민선거인단 참여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장하나 활동가 등 5명의 활동가와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엄마들이 하는 정치와 달로 삶을 바꾸는 정치. 이념도 중요하고 당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삶, 우리 가족의 삶, 우리 시민의 삶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하는 분명한 그런 확신 속에서 정치에 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판을 가는 사람들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할 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과거 당원들이 정하던 관행과 달리 비당원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겁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치하는 엄마들도 내부 회의를 거쳐 선거인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나 정당이 그 사회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도구이듯이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의 발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원한다면 이번에 정의당의 개방형 비례, 시민선거인단 같은 그 제도는 타당원일지라도 비당원일지라도 당연히 적극 참여하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가 너무 상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스스로 정치 엄마임을 선언한 활동가 5명은 자신들이 왜 선거인단 참여를 결정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정치는 많이 배운 사람, 엘리트,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는 정치라고 여태까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정치하는 엄마들에 끼어들면서 입법 촉구 활동을 하면서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만만하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치여야 된다고.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육의 당사자로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잘 듣는 학생이었고 말 잘 듣는 자녀였고 또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했고 이랬는데 그게 굉장히 타인의 욕망에 길들여져 왔구나라는 거를 엄마가 되면서 느꼈고 그렇다면 되게 주체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시민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도 이어지는 등 4.15 총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들은 정책 조정 회의를 열고 위성정당을 창당한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영호 원내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인영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언급하며 완치의 경험이 쌓일수록 희망에 가까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5일 위성정당을 창당한 자유한국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도 자매정당도 아닌 오직 가짜 정당일 뿐입니다. 가짜 정당을 만들어서 나라를 살린다는 말은 hun정사의 길이 남을 가장 어이없는 일이고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조정식 의장은 한국당이 5일 발표한 보건안전 공약과 관련해 올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삭감됐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감염병 대응 예산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65.5%나 증액된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아니면 말고식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으로 보는 매우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영입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재 속에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가짜 정당이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심재철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해서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이고 또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을 위반한 위법입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은 만큼 우리는 직권남용의 혐의로 추 장관을 다시 고발할 것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우한 폐렴 TF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신상진 의원을 임명하고 제1야당으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17번 환자인가요? 뭐 대구까지도 또 KTX 타고 가고 뭐 구리시 이게 며칠 하루하루 지나면 이게 전국화되고 또 지역화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하려면 경계 경보가 좀 부족하다. 모든 지자체 역량이 다 총동원돼서 할 수 있는. 최근 자유한국당은 자매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며 한선교 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 수유동의 한빛 맹학교에는 방학에도 문을 여는 점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 대출과 열람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정보 공유회 장이 마련됐습니다. 강북구가 점자도서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습득과 재활교육을 돕고 있는 점자도서관을 상시 운영합니다. 수유동 한빛맹학교 2층에 위치한 도서관은 지난 1992년에 문을 연 곳으로 일반 도서 6,400여 권과 점자도서 2,200여 권, 그리고 글자와 점자가 병기된 묵점자 도서가 비치돼 있습니다. 또 일반 도서로 출판된 책에 투명한 점자 라벨을 붙인 서적과 저시력자를 위한 큰 글서책에 이르기까지 모두 1,800여 권의 서적이 구비돼 있습니다. 도서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책은 한 번에 5권까지 보름간 대여할 수 있고 한 차례 연장 대출도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맹학교의 방학 기간에도 휴관하지 않습니다. 점자도서관은 도서대출이나 열람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생활정보와 재활 사례 등이 수록된 강북구 소식을 점자판과 녹음 테이프 형식으로 매년 2차례 제작해 동주민센터와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에 배부합니다. 강북구는 점자교육과 독후감 대회 등을 실시해 시각장애인의 학업과 독서를 지원하고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점자도서 만들기 교실을 열어 정보 공유회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없이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숨쉬는 지하 정원. 강남구에서 전국 최초로 만든 미세먼지 프리존 소식입니다. 강남구가 지난 29일 전국 최초로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지하 보행 구간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하고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보행 구간 650m에 설치된 미세먼지 프리존은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 주민들이 마음껏 숨쉬며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든 지하 정원인데요.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청정기 72대와 미디엄 필터가 설치된 5대의 공조기가 미세먼지 90% 이상을 제거해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합니다. 또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실내 대기질과 온습도를 모니터링합니다. 보행 구간에는 숨, 뜰, 못, 볕 등 자연을 주제로 바이오월과 인공폭포, 인터랙티브 아트 영상 등이 설치됐습니다. 휴식 공간인 강 아래 우승마당에선 달 조형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고 곳곳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쉴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구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으로 필환경도시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대전시가 대중교통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허태정 대전시장이 분야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방역 실태를 점검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날 허 시장은 오전 출근길을 이용해 시민의 발휘되고 있는 도시철도 반성역을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또한 충남대학교 농대 시내버스 기점지를 찾아 대전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운수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서구 유등노인 복지관을 찾아 마스크를 전달하고 철저한 감염 차단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과 옥상 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폭염 대비 열대야 일수가 2000년대 이후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폭염 일수 대비 열대야 일수가 현격히 증가세를 보이는 다른 특광역시 사례와 대비됩니다.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으로 대구시는 4,136만 그루의 나무를 보유한 도시로 변모했고 소나무는 30년생을 평균으로 한 그루당 연간 6.6kg의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 전체 면적에서 나무와 풀이 자리한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녹비율이 2019년 특광역시 평균인 51%를 크게 상회하는 62.4%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0곳과 민간 특례 도시공원 3곳 사업으로 550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조성해 대구 시민 50%가 넘는 130만 명이 거주지 반경 1km 이내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대구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2030년 배출 전망치 1260만 톤에서 378만 톤을 감축한 882만 톤 배출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회보장제도죠. 이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의료급여 비용 약 58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의료급여 대상자 중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과다 이용하는 고위험군 1,221명을 대상으로 자치구 의료급여 관리사들의 가정 방문 및 전화 상담 등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진행해 적정 진료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고위험군 대상자들의 연간 급여 일수가 2019년에는 120만 8천여일로 2018년에 비해 약 9만여일이 줄었으며 2019년 의료급여 비용도 2018년 대비 약 58억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의료급여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관광 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다지게 됐습니다. 지역 관광 혁신을 위한 관광 거점 도시에 부산, 전주, 목포, 안동시와 함께 강릉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 수요를 각 지역 거점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관광 분야 최대 공모 사업입니다. 강릉시는 휴, 미, 락이 있는 뷰티풀시티 강릉 조성을 목표로 외국인 관광 활동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사업을 다채롭게 추진합니다. 경포권과 올림픽파크, 초당마을을 포함한 뉴 경포지역, 경포 안목 해변지구, 오죽헌지구, 올드타운 지구로 구분해 관광 거점의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30일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경기장에서 한국 학생 바이애슬론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경기로
동계 근대 이종 경기로서 1960년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대회는 초등부 저고학년, 중등부 남녀, 고등부 남녀, 대학부로 나누어져 이뤄졌고 부에 따라 스프린트 거리가 2에서 10km까지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31일에는 오후 5시부터 폐회식이 이뤄졌으며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경기장 2층 컨벤션홀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야시장의 독특한 매력은 관광객을 끌어당기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주죠. 횡성군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우하하 전통시장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 말 횡성 전통시장에 우하하 야시장이 개장합니다. 새로운 야간의 관광 명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우하하 야시장은 횡성 한우 부산물과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를 통해 우하하 야시장만의 특화 먹거리를 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 횡성군은 우하하 야시장이 외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야시장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4월 말로 예정된 야시장 개장에 앞서 횡성군은 우하하 야시장 판매 운영자를 모집해 친절과 청결 교육 및 레시피 교육, 전국 각지 야시장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해 철저한 방역과 농산물 팔아주기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충북 진천 음성과 충남 아산의 농산물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과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일 충북혁신도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현장지원 상황실에서 현장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활동 근무자를 격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진천군과 음성군 소상공인 및 주민에게 금융세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령시는 시민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고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지역은 대천천 산책로 등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와 도서지역 및 관광지 18개소, 주요 학교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버스 승강장 22개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보령시는 읍면동 사무소, 공공도서관, 보건소, 종합복지관 등 공공시설, 전통시장, 종합터미널, 사회복지시설, 주요 관광지와 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센터, 종합경기장, 시내버스 56대에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유관순 열사 기념관, 그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동남구 병천면 타번리 유관순 열사 기념관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가 28일 오후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천안시는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기를 기념하며 약 25억 원의 예산으로 순국 선열의 나라사랑 정신이 깃든 유관순 열사 기념관의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용역사의 중간 상황 보고 후 설계의 타당성과 가능성, 더 나은 발전 방향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시는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원동면 등 일부 지역에 일명 콜버스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시는 지난 1월 31일 원동면 늘밭마을에서 도시형 교통 모델 버스 개통식을 갖고 이날 원동 지역부터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원동 지역 노선은 어곡 용선마을을 종점으로 원동 늘밭마을과 명전마을, 원동 자연휴양림 앞을 거쳐 원동역까지 30.8km 구간을 주 5일 운행합니다. 이용 희망자는 1시간 전에 전화 예약을 해야 하고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 기준이며 교통카드로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한편 동면 지역도 차량이 준비되는 대로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녹색도시 포항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시가 국내 녹색도시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그 우수함을 인정받았죠. 2020년에는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며 녹색복지공간 확충에 박차를 가합니다. 포항시는 2020년을 맞이해 포항의 도시구조를 지속가능한 미래형 녹색도시로 변화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합니다. 2020년 그린웨이 프로젝트 추진 목표는 그린웨이로 지속가능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로 더할 가, 머물 능, 즐길 한을 주제로 숲과 물길을 더한 쾌적한 도시, 사람이 머무르는 매력적인 도시, 즐길 거리가 있는 재미있는 도시 등 3대 세부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크고 작은 도시숲을 조성해 공기질 개선, 여름철 열섬 현상 저감을 유도하고 도시마천 생태복원을 통해 녹색 네트워크 도시를 구축합니다. 또 포항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거와 일자리, 도시경쟁력 회복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를 갖춰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장미도시 조성 사업, 초록 골목 가꾸기, 반려식물 키우기 운동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서퍼비치, 해양 마리나 조성으로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그린 인프라와 거점 문화 공간의 연계를 통해 즐길 거리가 있는 녹색 문화 도시를 구현합니다. 또 철길숲에서는 각종 콘서트 및 라디오 공개 방송, 인문학 토크를 열어 시민 참여 콘텐츠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편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포항시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 활성화 전략으로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주관하는 국내 녹색도시 분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주시의 선미촌은 과거에 성매매가 이뤄졌던 홍등가였죠. 이제 선미촌이 음지에서 양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호송 예술촌 프로젝트가 결실을 거둬가면서 인권과 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에 예술가와 주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장터가 열려 노송동이 문화예술 마을로 재생하는 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선호송 예술촌에 위치한 재활용센터 다시봄에서 특색 있는 테마 장터인 장인디를 개최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단 인디가 주관하는 장인디는 지난해 8월과 11월 야시장인디와 마을잔치인디를 열었으며 이번에는 전라북도 콘텐츠 코리아랩과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전주시 문화관광 관계자는 성매매로 얼룩졌던 공간이었던 선미촌이 이제 다양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기업과 상생,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술가와 주민들과 함께 선호송 예술촌을 대한민국 문화재생 1번지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전주 소식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를 긴급 설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전주 지역의 발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들이 언제라도 마음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5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덕진구청 옆 덕진진료실에 긴급 설치해 진료 활동을 펼친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에는 이미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시는 감염증 의심 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발견을 위해 추가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자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기를 넘어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건소의 직접 진료를 통해 한 분의 시민이라도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정읍시에 방치됐던 연수원이 이젠 특급 관광호텔로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관광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정읍시에 체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읍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에 수년간 방치됐던 연수원이 특급 관광호텔로 재탄생합니다. 정읍시와 전북도 대일 내장산 컨트리 클럽은 6일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내
연수원 시설 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252억 원을 투자해 지하 3층과 지상 4층 규모의 관광호텔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 호텔은 약 70실의 객실과 카페, 레스토랑, 연회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호텔이 완공되면 지역 내 신규 고용 창출과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내장산 리조트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 사업은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약 860억 원을 투자해 2015년에 48만여 평의 부지 조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지난 6일 상수도 배관이 파열돼 도로가 침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경기도 김포시의 한강사로 인근 도로에서 상수도 배관이 파열됐습니다. 도로가 잠기면서 한 개 차선이 통제돼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런 기온 강하로 인해 상수도 배관이 파열된 것으로 추정되나 시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파열된 관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고물상에서 작업 중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월 6일 오후 1시 25분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야외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서모 씨의 진술에 따르면 금속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주변에 들풀로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길은 약 2시간 만에 진압됐으며 재산상의 피해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난 5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오후 12시 40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세대 주택 2층 세대 내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한 후 안방에서 40대 여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신모 씨는 의식이 없어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이상 뉴스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